적자일스는 사이버 볼링을 매우 싫어하고 절대로 막고 싶은 기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사이버 볼링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제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I have phone, I have Instagram. 존나 질적 DM 보내기. 이쯤에서 유행어 한번 하고 갈까요? 올해가 신데모 시누또 시데모 스킨십 다메데스. 영어랑 중국어도 해주세요. 올해가 쫑쫑과 시키과 스킨십 I'm gonna die if I die. 비슷하나 보자. 응? 이게 뭐야? 이거 남자 손 아니야? 이게 뭐야? 응? 또 엎드려.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아니 나랑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이 새끼. 너 연애 매너 금문교에 유기했어?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복수한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버려졌어. 난 쓰레기야.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야. 왜 내가 쓰레기가 아닌데? 나 버려졌잖아. 아니야. 네가 버린 거야. 내가 버렸어? 봐. 핸드폰 좀 줘봐. 여기. 유명 성공한 남자가 인플루언서 여자를 만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게시하기를 눌러주렴. 이거 파란 거? 눌러. 푸시. 자, 이 게시글을 봐. 응? 성공한 남자가 인플루언서 여자를 만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쟤는 없는 거지. 어느 사연. 제가 일부에서 나는 솔로를 통해서 나는 솔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연애, 남녀 관계,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 같은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몹시 관통하는, 정말 저격총처럼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보게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분의 영상인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 어느 여성 유튜버분의 영상에 이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이 여성분은 현재 약혼 중이세요. 그리고 전 남친이 아닐까 싶은 사람이 이제 댓글을 남겼죠.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누군지 찾고 이런 탐정놀이를 하려는 게 아니고 범인 찾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남자는, 여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걸 보기 위한 거니까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전 남친이 썼다고 감정이입을 하고 한번 읽어보죠. 지금은 행복한 척해도 초기이니까 쉽겠지. 하지만 몇 날 며칠 사랑 없는 나날이 지속되다 보면 마음은 썩고 정신은 피폐해지겠지. 그리고 지난날의 과오와 지난 사랑의 의미를 깨우치게 되겠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단지 인정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가면을 벗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사세요. 사랑 없는 결혼은 사랑이 아니고 매매혼의 성격이다. 1년 안에 이혼하고 근황 브이로그 올라온다에 전재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약혼을 한 여성분에게 이런 댓글을 남기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치고 이거 이상의 패배주의가 있을까 싶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셔. 자꾸 뭐 범인 찾기 하지 말고. 누군지 나도 모르죠.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냥 전남친 바이브가 느껴지니까 다뤄보는 거죠. 근데 얘가 너무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만날 때는 행복했는데 어떤 조건을 보고, 감정 사랑이 아닌 조건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쪽으로 갈아탄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저 역시 이렇게 비슷한 실수를 해본 적이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 남자분들을 꽤 여러 명 봤는데 이런 남자들이 헤어질 때 하는 멘트 1위가 뭐냐면 너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로 열고 성적인 거 포함 가로 닫고. 진짜 어마무시한 착각을 하면서 사는 남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보통 갈아탈 때는 그냥 버릇이 안 좋은 여자들 말고 진지하게 만남을 갖다가 갈아타는 여자들은 보통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보다 새로운 남자가 확실히 차이가 날 정도로 더 괜찮은 남자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전 남친한테 이별을 통보해요. 그래서 갈아타는 이별을 하는 여자분들이 꽤 많은 게 사실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미 계산기 다 두드리고 언제 헤어지자고 말할까까지 전부 타이밍까지 다 재가지고 이별을 통보하는 건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이전에 여러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표현을 했으니까 어마무시한 착각을 하고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너 이거 없이 못 살잖아. 내 거 엄청 좋아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잘난 체 하듯이 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여자분들은 만족하는 척을 해주죠. 내가 진짜 죽겠다. 오빠 나 죽일 거야. 오빠 뭐야? 오빠 왜 이래? 오빠 미쳤다. 막 이런 적 처음이야. 이거 뭐야? 뭐 나오는 거야? 부끄러워. 이런 것들이 보통 서비스 멘트일 때가 90% 이상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전 여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거기도 하고 그냥 거의 다 구라예요. 90%는 구라예요. 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건 고맙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기 주제를 모르는 남자들 중에서 이 여자 나 없으면 못 살 텐데 특히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새롭게 만나는 남자친구의 무슨 재산, 직업, 어떤 조건,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 잠자리 스킬이 아닌 그 모든 이유 때문에 내가 아닌 저 사람 쪽으로 간 거다. 그리고 얘는 후회할 거다. 아니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잊어. 어차피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렇게 막 자신만만하고 이런 남자들 꽤 많습니다. 근데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여자에 대해 1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얘기인 거죠.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하는 거고 어쩌면 너를 만나는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너랑 엄청 헤어지고 싶었는데 참았을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랑 없는 결혼 사랑이 아니고 매매혼 1년 안에 이혼하고 근황 브이로그 전 재산 겁니다. 안 걸어요. 저런 애들 안 걸어요. 안 걸어. 그렇죠. 자기는 사랑이었고 남은 아니었다는 그런. 굉장히 오만하기보다는 되게 불쌍하고 멍청한 그런 생각.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생각난 스토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도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본 거니까. 근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예쁜 여자를 좋아했어요. 예쁜 여자는 보통 어디에 만나요? 화면에. 외모가 예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TV 방송이든 유튜브든 영화 스크린이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본인을 어필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는 그 남자는 영상 편집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걸 하면 유튜브나 TV 나오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편집을 하다가 꾀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 예쁘신데 아직 뜨지 않은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편집을 이렇게 잘한다. 샘플을 보여주고 님이 되게 성장 가능성, 잠재 가능성이 높은데 잠재력이 높은데 좀 편집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뜨지 못하시는 것 같다.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 비싼가요? 아, 참고로 전액 무료입니다. 왜 무료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제 커리어로, 포트폴리오로 해서 제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영상 편집자다, PD다 하는 게 이제 제 경력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길 가는 예쁜 여자분한테 저기 제가
그 사진 찍어드리고 인스타에 올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런 거 찍어드리거든요 하면서 혹시 시간 잠깐 1, 2분 괜찮으세요? 이러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사진 탁 찍으시고 결과물 딱 나오고 이런 거 유튜브 많잖아요 요새 쇼츠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실제로 어떤 편집을 연출을 잘하는 PD 능력이 뛰어난 편집자가 있다면 정말로 보석을 발굴해서 그 사람의 구독자를 튀겨주고 영상을 멋있게 딱 뽑아주는 걸 자기 커리어 삼아서 이제 어느 뭐 대형 인플루언서와 대형 유튜버와 혹은 어느 회사와 좋은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여러 여자들한테 찝쩍거렸죠, 소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본인이 오중석 튜브 제가 아는 사람과 비슷하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우 씨 큰일 날 뻔했네. 오준석 작가님 때문에 다행이다 이거. 돈에 진짜 잘 쏴주셨다. 아니요. 실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를 그냥 이렇게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는 거 보고 흑자 명화입니다 이거. 흑자 명화 중. 흑자 명화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만약에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예. 이게 실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존나 우연입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리가 없죠. 아무튼 근데 이 남자애가 크게 착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사실 알아. 내가 여자들한테 크게 어필되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공짜로 편집을 해주고 만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어필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한 6의 남자쯤 돼. 상위권은 아니잖아? 중위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8, 9점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나도 뭐 그만한 무언가를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의 남자인 거예요. 1, 2의 남자인 거야. 또 끊겨? 또 끊겨? 새로 고침 한 번씩 해. 정말 묘한 타임에 끊기긴 해. 지금 스트림 상태가 나쁨으로 뜨고 있어요 실제로. 나도 새로 고침 한번 할게. 나쁨이네. 안 끊기지 그래도. 안 끊기지? 오케이. 어디까지 했냐? 사실은 1의 남자 2의 남자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좋아할 만한 여자와 나의 차이가 2점 3점쯤 된다. 그걸 내가 편집 등으로 메꾸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차이가 8.9점이 나버리는 거야. 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 수천억 자산가 좀 돼야지 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몇몇 여성분들을 거치고 모든 게 다 실패하고 한 여성분의 작업을 또 도와드리게 됐는데 얘는 좀 영악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이 사람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거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이걸 이용해보자. 그런 사람들 있죠. 남자든 여자든 있지만 여자분들 중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를 정말 극도로 경계하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너무 못해서 뭐 도를 믿습니까 하면 다 따라가고 뭐 이렇게 뭐 사라 그러면 다 사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 유명한 작품 중에 거절 못하는 여자친구라는 작품도 있죠. 예. 아무튼 그랬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슨 프로그램으로 한 1000명 정도 꽂은 것 같다, 맞지? 그리고 이제 이 1000명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뭘 만들어내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 남자애가 못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되게 어렵게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니까 지금 2000명 없어졌어요. 뭔지 알죠?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시청자 수 2000명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마치 제가 뭐 시청자를 사서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나중에 내가 해명을 하거나 할 때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딴 짓 안 했습니다. 2000명이 갑자기 올라갔다 없어졌어요 방금. 그래서 여자분이 굉장히 어렵게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는데 이 남자는 그 여자분의 성격을 이용하기로 해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아니 진짜 죽을 것 같다. 아니 진짜 죽는다. 나 좀 살려달라. 여자분은 살려달라는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진정될 때까지 잠시만 연인과 친구 사이 정도로 지내봐요 라고 말을 했어요. 단 스킨십은 없는 조건으로. 스킨십 금지 조건으로 그렇게 연인도 아닌 친구도 아닌 그런 관계로 지내다가 이 남자는 치사한 방법을 한 가지 더 쓰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 선물 공세. 이 여자는 미안함을 잘 느끼는 사람이잖아. 그렇다는 거는 내가 자꾸 선물을 사주고 편집을 엄청 열심히 해주고 내가 이 여자한테 막 모든 걸 다 바치면 미안해서라도 헤어지자고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 편집을 해주고 그걸 굳이 매일 얘기해요. 나 네 거 편집한다고 어제 4시에 잤어. 나 날 새서 네 거 편집해서 영상 이렇게 잘 나왔어. 조회수도 잘 나온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거 뭐야? 선물이야. 또? 그냥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과 노동을 어마무시하게 갖다 바쳤어요. 왜? 이런 걸 받으면 미안해서라도 헤어지자고 안 하겠지?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남자는 그래 봬도 그리 보여도 남자였답니다. 그 여자를 만지고 싶었어요. 은근슬쩍 시도를 하게 됩니다. 손도 잡아보려고 하고 어깨 동무도 해보려고 하고 백허그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그게 패착이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소름 끼침, 불쾌함, 부자연스러움을 느낀 여자분은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받았던 것 중에 최대한 많은 걸 다시 돌려주고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건 사랑에 읍소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별을 통보받으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 너 사랑하는데. 나 아직 너 사랑하는데. 감정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남자애는 웬일인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자기가 준 선물들, 노동력들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남자애도 알았어요. 이 여자는 단 한순간도 날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사실은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만날 수 없다고 느낀 여자분은 이별을 단행했고요. 이 남자는 그 뒤로 연락과 방문과 지금 또 시청자 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시청자 수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되는 게 없죠. 제가 이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지금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런 게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지금 자꾸 버그 걸린 것처럼 방송 송출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인터레스팅. 이거 방송 진행이 어려운데 이러면 방송도 지금 끊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지금 끊기고 있어요. 누굴까요 과연? 이 방송을 멈추려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내용이 나가선 안 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2,000명이 다시 나갔습니다. 7,000에서 다시 5,000이 됐고요. 누가 이 방송을 막아야만 할까요? 그가 범인입니다. 이 방송 내용이 나가면 안 되는 그가 범인입니다. 흑자일스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진짜 영업 방해로 고소하고 싶네요. 화난다. 화난다. 스트리밍 상태가 지금 너무 나쁩니다. 제발 제 방송을 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 방송 그만둬. 제발. 내 방송 그만 방해해.
그럼 지금 이게 너무 끊기니까 좀 다른 거 좀 하다가 올게요.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잠깐 다른 것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제발 그만해 달라고 읍수하는 겁니다. 다른 거 좀 하다 올게요. 마침 잘 됐어요. 이거는 시각 자료가 좀 많거든요. 최근에 역시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부적절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조금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그만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이걸 지금 여는 건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좀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학고 유튜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일반적인 집과 다르게 약간 그 무슨 업체처럼 어느 뭐 음식점, 뭐 술집, 어느 뭐 유적지 뭐 이런 곳들처럼 장소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은 그게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장소의 정보에다가 장난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런 장난을 치는 분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자,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새끼들아. 아무리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반성 같은 거 하지 않고 죽어라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짓을 하는 게 허용이 되는 게 아니야.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야. 너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의가 아니라고. 이런 일을 당장 멈춰. 분명히 얘기한다. 나 흑자 헬스는 인터넷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지지하기는커녕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이런 정의로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와, 나 소름 끼쳤어. 아니, 내가 이렇게 앞으로 정의로운 일을 할 거라고 여러분한테 읍소하자마자 지금 밖에 정말 새하얀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요. 마치 눈처럼 깨끗한 저의 이 메시지처럼 하늘의 계시인가 봐요. 이런 것들을 하라는. 크라이스트.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극악무도한 무리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남의 집에다가 트랜스호모2 난쟁이 양당 낑워즈 라이즈 오브 호빗 촬영지 워즈 라스트 호빗 촬영지 멈추십시오. 이런 볼링을 멈추십시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화난다. 심지어 이 지도를 라스트 호빗 촬영지로 검색을 해서 나온 거네요. 심지어 빨리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진짜? 그만해 진짜. Stop it. Don't do that. Don't do that. 이건 진짜 너무 심해서 읽지도 못하겠어요. 깨어난 호빗 촬영지. 호빗에게 내일은 없다. 호빗 연구센터. 여기가 충무로야? 자전거 수리센터. 호빗토피아. 탈모공원. 매트릭스2. 네오의 등골 부수기. 자기 아버지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등골 부수기입니까? 가족끼리 부자 간에 도와줄 수 있죠. 그걸 왜 이렇게 삐뚤게 보세요? 왜 이렇게 못됐게만 해석하시냐고요. 진짜 못됐다 니들. 호빗꿀. 출생의 비밀기지. 발사대? 발사대? 이게 생명 탄생의 그 아름다움을 발사대? 너넨 진짜 못됐다. 너넨 진짜.
와, 진짜 너무 못됐다, 니들. 더 이상 못 보겠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짓을 멈추세요.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 해도 그 잘못에 대한 비판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비난, 심지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퍼지는 비판, 비난, 저 흑자일스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저 흑자일스는 사이버 볼링을 매우 싫어하고 절대로 막고 싶은 기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사이버 볼링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제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화가 나서 방송 진행이 정말 어렵습니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 방송 진행이 좀 어려워요. 아니,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면서 살지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우리 서로 좋아하고 즐겁고 재밌는 것만 하고 행복하게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고요. 그럼 그분을 사랑해 주세요. 무리. 안녕하십니까. 흑자일스의 라이브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개만 새끼가 저지는 병만 새끼가 어뷰징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 보는 시청자 한 3,000여 명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제 방송에 트래픽을 막 조작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을 방해하며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는데 끊기게 하며, 더 나아가 이제 유튜브 코리아 같은데 이제 신고를 해서 이 새끼 시청자 뻥튀기 한다 이런 식으로 신고도 들어갈 수 있겠죠. 다행히 이제 전사 녹화가 돼서 혹시나 어떤 제재 같은 게 오면은 그걸 해명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날 제가 입이 터져서 정말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렸죠. 이게 사실 저의 능력인데 저는 좀 뻥을 많이 쳐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뻥을 치기보다는 뭐 들었던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뻥을 많이 치죠.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정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지어내는 거거든요. 그날 제 이제 뇌 상태가 좋아서 그 ADH가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잡생각이 굉장히 많은 성인 ADHD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은 ADHD 우리는 ADHD 이런 식으로 프레시맨처럼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어마무시한 집중력 높은 작업량을 낼 때가 있어요, 제 뇌가.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순간순간 지어내면서 막 애드립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불같이 해내고 있었어. 흑자의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인새끼가 어뷰징 공격을 해서 그날 방송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이야기를 막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끝마치지 못하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어뷰징 공격이 온다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다음 방송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말싸움 같은 거 져본 적이 없대. 저도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어렸을 적 단점 중에 하나가 논리로 여자친구 울리기, 말싸움으로 여자친구 울리기, 굴복시키기 이런 거였거든요. 여자들이 애지간해서는 굴복하고 울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혼 숙녀 이런 거 봐도 말싸움은 주로 여자가 이기죠. 그리고 남자가 승질이 나서 욕하고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 너 물건 던졌어, 너 폭력했어, 가정폭력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혼에 불리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자랑할 만한 일인데, 이래 봬도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친구한테 욕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여자친구한테 욕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있습니다. 뒤돌아서면서 뭐 이렇게 허공에 해본 적은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왜냐? 말싸움하면 내가 이기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가 저랑 뭐 이런 말 다툼, 기싸움을 하고 싶다면 오라. 그래서 뭐 저 어뷰징 뭐 하고 싶으면 해.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끝까지 얘기한다. 실망. 남자라 그런가 그 남자한테 동정이감 그런 나쁜 여자가 줄어들려면 남자끼리 연대해야 하지 않나 싶어. 역삽 얘기하는 거야? 지네인간 얘기하는 거 맞지? 난 좀 빼줘. 아니 그 빼줘가 아니고 난 거기 그 관계에서 빼줘 나를. 실게이. 자 시작을 해보고 오늘 이야기 역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점. 오늘 이야기는 리섬님의 연애 이야기를 모방한 것. 뭐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흑자 명화도 그냥 영화 틀어놓고 영화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저처럼 꿀 빠는 새끼가 없긴 해요 유튜브에서. 한 명 더 있다. 그 마술하시는 분. 그분은 유머 게시판 보면서 읽어주고 꿀 빨시더라고.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읽어주면서 꿀 빨고 최근에는 이제 TV까지 확장해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능을 보면서 꿀을 빨고 있죠. 그래서 뭐 딱히 죄송하진 않습니다. 전 원래 이런 새끼니까요. 어제 정말 우연찮게도 리섬님이라는 뭐 연애 같은 거 가르쳐 주시고 뭐 하시는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연애 강사 뭐 거의 1티어이신 것 같더라고. 처음 봤어요. 예. 근데 그분 방송을 봤는데 그분이 뭐 무슨 자기가 갱생시킬 수 없는 어떤 좀 치졸한 연애를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자기 연애 강의 같은 걸 사봐도 그 사람은 안 될 거래. 뭐지? 리섬님이 포기할 정도? 아니 대한민국 최고 연애 강사가 포기할 정도의 그 치졸한 연애는 뭘까 하고 잠깐만 들어야지 하다가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30분 40분짜리를 다 봤어.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정말 크리피한 게 리섬님이 알고 계시는 그 연애 이야기가 저도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매 넣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소매치기.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가는 행위죠. 나쁜 행위. 근데 누군가의 소매에 물건을 넣어주는, 심지어 그 물건이 좋은 똥 같은 걸 넣는 게 아니라 돈, 값진 보석, 금, 음식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소매 넣기라는 게 있어요.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 어떤 묘령의 인간이 유튜버들의 비즈니스 메일에다가 방송 소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라면서 약 4,000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스토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마치 제가 아는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도 그 소매 넣기를 당한 사람이고 그 제보 메일을 토대로 마치 제가 아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리섬님도 그 이메일을 받으셨나 봐요. 재미있게 푸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보를 받은 리섬님이 그 제보를 이용해서 한 이야기를 훔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양보를 알까요? 양보를 모르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왕의 자질을 타고난 아이라고 부모에게 어야동동 받으며 자라왔기에 그리고 어렸을 적에 한때 그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어서 그 아이의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훈육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잘한다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슬픈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사실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전문 의사의 소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의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만 했지 아이에게 시간과 관심과 사랑을 준 적이 있었던가 해서 그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꾸짖기보다는 격려, 독려를 해줬고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싸움을 한다면 대신 나서서 싸워주곤 했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성인이 된 그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했어요. 머솔. 근육이 아닙니다. 모솔. 모태 솔로였던 것이죠.
웬일인지 그에게는 좀처럼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당사자를 제외하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웬일인지가 아니라는 것을. 응당 모쏠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멋지다, 잘생겼다, 네 집 아들인지 왕자님 같다, 아주 그냥 나중에 크면은 주변 아주머니들한테 여자들한테 밥도 잘 얻어먹고 다니겠다 하는 칭찬만, 외모에 대한 칭찬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죠. 저 친구 왜 저럴까? 성격도 왜 저럴까? 외모도 왜 저럴까? 특히 저 비율은 뭘까? 저 인삼과 같은 체형은 뭘까? 위로는 대단한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초라해지고 소멸해가는 그런 인삼의 체형. 저 다리는 과연 인삼처럼 도단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덜 도단한 것인가? 주변 사람들은 하지만 감히 말을 못했어요.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너 이 몸 왜 그래? 너 성격이 말을 못하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 말인즉슨 그 아이는 매우 친한 친구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론적으로 특히 남자라면 내가 어떤 착각에 빠져 있고 그 착각으로 잘난 체를 한다면 주변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 흑자일스는 얼마 전 나 흑자일스는 40대 상위 10% 안에 드는 외모다 라는 말을 했고 정말 많은 악플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이에요. 남자는 어떤 착각을 하면서 잘난 척을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의 특성이라면 그 여자가 실제로 잘났다 하더라도 은근히 무시하며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고요. 남자라면 진짜 잘 나가는 새끼가 잘 나가는 척을 하면 인정,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수하가 되기도 하지만 또 아닌 새끼가 그런 짓을 하면 죽창을 들고 가서 찔러버리는, 이게 남자의 또 본능입니다. 이게 남녀의 본능이죠. 그래서 사회성이, 사회화가, 정치질이 더 발달된 게 여성이고 남자는 실제로 힘을 쟁취하려는, 그리고 어떤 내가 힘을 쟁취하지 못했다면 어떤 강자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게 또 남자의 본능이죠. 근데 이 친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냐? 이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미국으로 유학 떠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미국은 발언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없는 나라이며 사실상 모욕죄도 없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업 코미디라든지 등등등 풍자, 블랙 코미디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는 미국에 가서 정말 행복할 줄 알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거침없이 그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말 끊지 말고. 영어로 했겠죠. 말 끊지 말고. You had what's going on? You leg, oh my god. 이 아이는 미국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Stop break talk. Stop break talk. Stop break talk. Stop break talk. 그리고 그 아이를 가장 슬프게 하는 건 뭐였냐면 자기가 호감이 갈 만한 아름다운 여성들, 대학 여성들이겠죠. 미국이다 보니까 다소 건장하고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계셨는데 그 여성들이 그 아이를 보면 항상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Hey boy. 미국 여성들이 보기에 미들스쿨 가이 정도 됐던, 미들스쿨 보이 정도 됐던 그 아이는 남성으로 인식되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불렀어요. 레모네이드 파니? 한 잔 주렴? 어느 날은 자기도 모르게 $2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2입니다. 그의 미국 생활은 그러했어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처량했냐면요. 그 아이는 원래 한국에서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교수가 된다고 깝쳤었고
대학에 가서는 전문 직종 자격을 따겠다고 좀 깝쳤었거든요. 전 이거는 이제 그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따요 걔는. 못 따요 못 따.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학습 능력이. 아서라 무슨 전문직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목표했던 것에 자의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내 꿈은 대학 교수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대학 친구들이 X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꿈은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내 꿈하고 현재 나의 위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심지어 실패한 꿈이니까. 근데 걔는 그런 식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나는 사실 이 대학교 온 이유가 이 전문 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온 거지 이 뭐 대학 생활을 하거나 너네랑 같이 뭐 학점으로 경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다녀서 막말로 그냥 개 아싸 왕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망했기 때문에 서울로 도피 유학하듯이 떠난 건데 서울에서도 그는 결국 레모네이드를 투 박스에 파는 그런 미들 가이가 되어버리니까 미들보이가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상처가 컸죠. 그때쯤 그 아이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였습니다. 매트릭스. 여긴 가짜야. 여기 미국 여기 다 가짜야. 이거 뭐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지금 나한테 차별적인 손짓하고 간 저 fucking 레이시스트 저 새끼 가짜 NPC야. 그리고 그는 생각해요. 나만의 매트릭스를 만들자. 나만의 매트릭스. 폰, 카메라, 비디오, 픽처. 이 비디오 세상, 픽처 세상 안에서는 나만의 세상인 거예요. 나만의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 촬영과 편집 등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리가 나다 말았지만 이 사진 세상 안에서 나는 김우빈, 이수혁, 나는 193짜리 모델이다. 모델. 나만의 매트릭스를 만들고 거기 심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근데 부정하지 않을게요. 그 아이에게는 약간의 재능이 있었어요. 약간의 센스, 재능 같은 게 있었고 그 아이가 영상 편집을 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렸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느낌 있다, 센스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의외로 꽤나 성공했습니다. 영상 편집 쪽에서 꽤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이 아이가 여자를 알까요? 여자를 몰랐어요. 물론 잠깐 어떤 덤띵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우린 그걸 사귀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즈즈야 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세상입니다. 남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스스로 썸이 뭐예요? 즈즈야 썸이죠 라고 말하는 세상인 거예요. 사실상 그 아이가 이런저런 여자랑 썸띵이 있던 거는 그냥 애들 장난인 거고 진짜 여자를 알진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 더욱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본인을 적극 지지해주는 아버지도 해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영상 편집 등으로 꽤나 유명해졌을 때 정말 가장 갖고 싶은 그 여자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I have a phone, I have Instagram. 존나 질적 DM 보내기. 나 이거 지금 즉석에서 생각한 거야. 개쩌는데? 인스타그램을 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쩌고저쩌고 채널을 운영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데 정말 재능이 뛰어나시네요. 아직 영상을 올리는 법,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면 클릭 수가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편집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오래 끌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유튜브로 성공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방법 옆에 가로 열고 한자로. 유튜브는 우연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DM을 수십 개를 보냅니다. 이 친구는 사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척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로 노리는 타깃은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1만 따리 정도였습니다. 보통 뭐 한 3, 4천에서 1만 사이 정도의 여자 유튜버들에게, 그리고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친구들한테 주로 보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좀 일이 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거로 좀 이렇게 유명하고 좀 나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유튜버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뭐 같이 무언가를 찍고 하는데 좀 어울려 본 적이 있고요. 거기에서 소위 이제 대형 여자 유튜버들을 만나 본 거예요. 지금은 뭐 그 정도 구독자를 대형 유튜버라고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 굉장히 옛날 일이니까 5년 이상 전 일이니까 그때는 그 정도 구독자였으면 대형 유튜버였거든요. 근데 그런 여자 유튜버들을 만나봤더니, 그리고 만나서 반해봤더니 걔들은 나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렇게 뭐 여자친구를 공개석상에 공개하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리고 그게 자신의 사랑의 실패 때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한 가지 트라우마가 더 있어요. 구독자가 많고 유명한 여자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이 소위 유명한 여자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유명녀 알러지. 또 렉이 오나요? 렉 걸리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DM들을 존나게 보내기 시작했고요. 몇 명이 걸려듭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수많은 단점이 있었지만 그 단점 중에 하나는 성격이 급하고 설레발을 친다는 거였어요. 이런 전략으로 여자를 만나는 거 많이들 써먹는 방법입니다, 사실. 예로부터 사진 같은 걸 배워서 사진 예쁘게 찍어 드릴게요. 여기 좀 너무 배경이 아쉽다. 제 스튜디오에 가면 진짜 예쁘게 찍어 드릴 수 있는데. 조금만 자켓을 좀 벗고 찍어 볼까요? 그 다음은 방송 규정상 이런 식으로 꼬신 애들도 많았고, 놀 데 없니? 우리 집 저긴데 같이 놀까? 뭐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내가 남자로서의 매력으로 여자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미끼 상품으로, 마치 허니버터칩에 양파링과 새우깡을 끼워가지고 5,000원씩에 파는 그런 상술처럼 본인의 능력으로 여자를 만나는 거는 원래 많아요. 근데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설레발을 치고 목적이 훤히 다 드러나는 그런 투명한 아이라, 어떤 여자가 첫 만남을 했을 때부터 이 새끼의 전략 전술, 흑심을 알아채고 도망쳐버린다는 거죠. 처음 만났으면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냉정하게 사심이란 일도 없는 사람 컨셉으로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영상 본론 시작할까요? 영상 제가 봤는데 특히 이 영상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페이드 아웃을 하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약간 그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광대가 승천하고 여자다, 예쁜 여자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손잡고 싶다, 만지고 싶다, 이런 게 얼굴에 드러나 버리니까 미팅을 하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커피만 마시고 떠나갈 수밖에 없죠. 설레발을 오지게 떨어버리니까. 이 친구가 다행히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아채게 됐어요. 어떻게 알아챘냐? 픽업 아티스트 강의를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는 방법, 연애 기초 에센셜 500, 여자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 법, 첫 만남에 매력 있게 보이는 방법 등을 섭취하고 학습하여 드디어 어떤 다른 여자분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더 이상 광대가 승천하거나 만지고 싶어 미치겠는 그런 눈빛을 보낸다거나, 손을 덜덜 떨며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많이 일단 사왔어요 라면서 디저트를 7, 8개를 사오거나, 이런 하남자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미팅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픽업 아티스트들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함께 있기에 창피한 외모였죠. 미안합니다. 저도 남자로서 남자분들한테 이런 팩폭을 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약 4천여 명의 구독자 분들도 못생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악의 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실 존못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좀 어렵지만 이 이야기는 이게 백미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성 전용 체육관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거기서 들었던 것 중에 야, 너 외모 좀 그만 봐. 정신 차려. 결혼은 현실이야. 얼굴이 밥 먹여주냐. 얼개 좀 먹여주던데 닥쳐 이년아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여자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4명, 5명 수다를 떨면서 현장에서 본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예상한 얘기들이 아니고 실제로 여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매우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만. 근데 그래서 현실을 자각하고 더 이상 이제 외모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뭐 그런 해안이 생긴 여자들이 그래도 절대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같이 있을 때 창피하지 않은 정도는 돼야 한다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뭐 키가 작아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뭐 뚱뚱하거나 말랐어도 돼요. 근데 그게 그 같이 다닐 때 창피하다는 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이 마지노의 선, 이 선 밑으로 가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부자, 막 재벌 이런 사람까지 말고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까지 아니어도 아무리 부자여도 못 만나요. 같이 있을 때 창피함을 느껴버리면. 여자는 아까도 우연찮게 나온 말처럼 남자는 능력 위주라면 여자는 정치질 위주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무기 중에 1번 무기 남자는 내 능력, 여자는 정치력이야. 이 정치력에서 내가 같이 다니기 창피한 남자한테 이렇게 매달려 다니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못 참아요. 심지어 남자조차도 사실 못생긴 여자친구 사귀면은 밖에 잘 안 나갑니다. 방에서만 보려고 그러고 방도 좀 어둡게 해놓고 뭐 진짜 미친놈들은 뭐 봉다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여자들은 이게 더 심해. 그래서 같이 다니기 창피한 남자하고 잘 못 다녀요. 그러니까 돈 많고 같이 다니기 창피한 남자를 만나면 보통 무슨 데이트를 하냐면요, 호캉스를 갑니다. 좀 슬펐던 게 뭐냐면 제 주변에도 좀 외모가 많이 아쉬운 남자인데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왜냐면 얘가 능력이 있어요. 돈이 좀 있어. 얘는 데이트 가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맨날 호캉스만 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호캉스 그 비싼 거 아니야? 야, 너 데이트 한 번 할 때마다 막 그렇게 막 4, 50씩 막 그렇게 써도 돼? 뭐 나는 괜찮은데? 저는 그게 슬펐던 게 아니고요. 얘가 만나는 여자는 얘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호텔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는 오히려 좋아해. 호텔 가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같이 다니기 창피한 이 남자와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잘 수 있을지언정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이게 남녀가 진짜 다른 겁니다. 남자는 극도로 가난해지면 육체 노동을 하러 가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창피한 일도 하러 가게 되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여자분들은 그러느니 다리를 벌려버려. 1시간만 눈 딱 감으면 15만 원 벌 수 있으니까. 이게 남녀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호텔 간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얘는 호텔 가서 그냥 1시간 눈 질끈 감고 있는 게 나아. 얘랑 팔짱 끼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게 더 싫어. 진짜 죽을 만큼 싫어. 지금 스플래시 데미지가 좀 들어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픽업 아티스트로부터 이 연애를 배워서 여자들과 그런 미팅을 하고 다녔지만 문제가 그 마지노의 선,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 지금 이 카페에 같이 앉아있는 게 창피하다. 얘가 이 거대한 얼굴을 자꾸 이렇게 내 쪽으로 들이밀면서 막 뭔가를 물어보는 게 어디 유명한 향수 칙칙 존나 뿌리고 막 냄새나고 막 이거 다 좋다 이거야. 막 옷도 막 너무 주간이 뚜렷하게 입고 온 거 막 너무 지금 여기 카페에 이 남자랑 같이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야. 이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얘는 그것도 모르고 카페에서 신나가지고 픽업 아티스트들한테 배운 기술들을 써먹었죠. 유머는 이런 식으로 해라. 여자의 뒷말을 따라해라. 편집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그럼 제가 저번에 여기서 컷 편집 이렇게 했던 거를 다 타이트하게 갔던 게 더 좋았던 거네요. 갔던 게 좋았던 거죠. 했다. 이거다. 배운 거 했다. 픽업 아티스트 일장 피기. 오, 여자가 한 말 어미 따라하기. 이지랄을 한 거예요. 도비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안 깨고 죽을란다. 여자들은 정말 극도의 본능적 거부감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인간이 떠오른다면 남자분들이 그걸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아으 씨, 왜 저래? 아으 뭐야? 이 감정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감정을 여자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생명체를 봤을 때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최소 3배, 최대 5배. 그 마지노의 선, 그 같이 있을 때 창피한 그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아이 인생에 귀인이 나타납니다. 너무 착했죠. 예. 너무 착했죠. 예. 그분은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너무 착해서 눈치가 없는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너무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팔자가 정말 피고 나쁜 놈 만나면 팔자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 아이의 마수에 걸려들어서 미팅을 하고,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이 유튜브 채널 같은 걸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막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 이성적인 감정이 1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일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찐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누군가랑 미팅을 하는데 남자랑 미팅이 걸렸어. 모르는 사람이야. 만났을 때 뭐야 막 왜 설레고 지랄 막 약간 여자들도 이런 게 있어. 찐기가. 딱 보자마자 뭐야 왜 잘생겼어. 나 짜증나. 너 이래야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익남 같은 사람, 뭐 배인규 대표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키도 크고 막 남성성 느껴지는 잘생긴 남자가 나오면 여자들도 그게 발동해요. 뭐야 왜 다리가 베베 꼬여, 이런 게 발동해. 근데 그 착한 분은 그날 정말 100%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럭키 비키자나를 외쳤어요. 와, 진짜 일 열심히 해서 나 유튜브 진짜 10만 꼭 해야지. 이렇게 정말 순수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놈의 악의를 읽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차례 만남, 미팅, 함께 작업, 촬영, 편집할 때도 쓰잘데기 없이 와서 좀 봐라. 네, 작업실에 와서 봐라. 작업실 혹시 어딘가요? 압구정. 거기서 괜히 자기 집중 작업 모드, 여기 셔츠 여기까지 걷고, 여기 팔꿈치 바로 밑에까지 걷고, 전완근 갈라지게 힘주고 막 타자 치고 막 마우스질하고 이러면서 이거 좋아한다 그랬지? 픽업 아티스트가 이지랄하면서 계속 자기는 어느 정도 호감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게 참 그 둘한테 모두 좋게도 조회수가 실제로 잘 나왔어요. 잠깐만. 웬일인지 이 이야기만 할 때면 이렇게 뭔가 오류가 많이 나.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 거야. 그 여자분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제 그런 악의를 못 느끼고 마수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게 이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한날 그 아이가 무게를 잡고 고백을 갈깁니다. 뭐 사실 나도 좋아해. 행복하게 해줄게. 뭐 등등등. 이게 뭐 남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공감이 되실 만한 거. 그러니까 내가 호감이 있는 남자한테 고백을 받을 때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지만, 내가 호감이 전혀 없는 남자, 심지어 나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을 때 여자들은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네가 나한테 고백을 해? 미쳤나 봐 진짜. 여자들은 좀 지나칠 정도로 자기한테 고백하는 남자들이 자기 급이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나한테 고백하면 안 되는 애가 고백을 해도 그러니까 급이 굉장히 떨어지는 남자가 고백을 했을 때 멘탈이 나가버려요. 내가 얘랑 엮일 급인 거야 이렇게.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보통 남자들은 완나잇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완나잇을 할 때는 내가 사귀고 싶은 여자보다 두 단계 떨어져도 완나잇이 가능하거든요. 남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8점 정도의 여자를 사귀고 싶어. 근데 완나잇은 6점여도 가능해요. 이게 남자야. 그러니까 이 완나잇에 열려있는 여자들 중에 8점의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 있는 남자와 완나잇을 몇 번 하고 그 정도의 남자가 나한테 대쉬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정도 급으로 착각을 해요. 사실은 6점인데. 이게 여자들의 굉장히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자분도 이제 나보다 뭐 대충 한 5급 정도 떨어지는 애한테 고백을 받았고 마상도 좀 입었어요. 와, 근데 또 착하잖아.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 같이 일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정중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절하고 이제 함께 하기로 한 그런 프로젝트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남자 아이가 굉장히 좀 치졸한 방법을 씁니다. 보통 그 연극성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게 해서 상대를 조종합니다. 이게 좀 일본 여자들한테 좀 잘 먹히는 방법인데 그냥 뭐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무릎 꿇고 한 번만 해줘 오네가이라고 하면은 해주는 사람이 꽤 있대요. 일본에서는. 그게 일본이 그 소위 여자력이라는 게 높은 여자들이 많고 그 여자들이 좀 불쌍한 거 보고 이러면 막 고양이 좋아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좀 그런 애들이 한 번만 해줘 막 오네가이 막 이래 버리는 거야. 오늘 오류가 참 많네요. 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얘기할 때만 오류가 이렇게 많지. 참 별일이다 별일이야. 씨. 어떻게 이렇게 뭐가 뭐 해킹당했나? 해킹당했어 나?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연극성 소시오패스 중에 자기를 불쌍하게 해서 상대를 조종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뭐 연극성 소시오패스인지 뭔지는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신의학과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 수법을 보면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 아이는 이제 프로젝트를 전부 끝내자는 그 착한 여자의 말을 듣고 아니다. 내가 마음을 정리하겠다. 걱정 마. 내가 괜히 그랬다. 미안하다. 내 실수다. My bad. 소리는 안 나오고 my bad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사심 빼고 작업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죠. 그 이후로 같이 작업을 할 때 뜬금없이 우수에 차서 이렇게 뭐 방에 구석 천장 같은 데를 쳐다보거나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거나 편집을 하는 도중에 원래 그전에는 막 이렇게 잡담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편집만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자기 위주로 이제 조종을 해버립니다. 이런 거 당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좀 착한 분들이 이런 거에 많이 당해. 근데 그분도 그 여자분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미안해져 버리는 거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내가 거절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구나에 죄책감을 느껴버려. 죄책감을 느껴. 그리고 이 아이는 참 소름 끼치게도 자신의 먹잇감들의 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캐치를 잘합니다. 얘 지금 흔들린다. 지금이다. 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약간 친구, 여자친구 그 사이쯤으로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만나보면 안 될까?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할게. 내가 진짜 잘할게. 거의 빌었어요. I'm begging you. 빌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안 그래도 미안했었는데 막 거의 뭐 빌어버리니까 어쩌지. 근데 또 얼굴을 보니까 안 되겠어. 어쩌지 하다가 이 여자분도 정말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파이널 오퍼를 합니다. 그럼 스킨십은 안 하는 걸로 하면 네.
그럼 사귀는 거 맞죠? 우리 1일인 거 맞죠? 아, 예. 근데 스킨십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저 그런 쓰레기 아니에요. 저 누구님 막 만지고 싶어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은 진심이라고요. Real love. 알 발음 엘 발음 죽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스킨십이 없는 연애가 시작됩니다. 아까 도네이션 중에 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뭐 유튜버인가 봐요. 얘도 뭐 이 제보 메일을 받았나 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네. 이 친구 누구지? 아까 아이디 뭐였지? 잠깐만. 긴 거였는데. 여기 실망. 그 연애 얘기 들으면서 의아한 게 그게 다 사실이어도 남자를 조롱하고 희화할 게 아니라 여자 쪽에서 앞으로 용역비 드릴게요라며 너댓번 말하고 소매 넣기라도 해서 비즈니스 관계로 만들었으면 남자도 승복하고 비즈니스 관계로 갔을 텐데 여자가 무급 노동 계속 받으려고 한 게 아닌지라고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설계되어 있는 거를 모르는 거야, 애들이.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연극성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 만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저도 뭐 살면서 몇 번 만나봤는데 자기 불쌍한 얘기를 계속 꺼내고 보통 이런 애들이 자기 과거 얘기 이런 걸 엄청 꺼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혼 숙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자기 남편한테 어마무시하게 심한 일을 해대.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당했던 안 좋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그거보다 훨씬 심한 일을 당해봤던 사람으로서 야, 뭐가 그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신뢰되는 거일 수 있지만 막 그 정도 힘든 일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그런 일 당한 거랑 지금 자기가 남편한테 개같이 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도 이제 살면서 한두 번은 다 보실 거예요. 막 자기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막 지금 너무 힘든 얘기, 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쩌다 이런 거를 막 계속 입에 달고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측은하게 바라보고 일단 거기에 집중하잖아. 이 어텐션 고스트예요, 이런 애들이. 그냥 시선 잡아먹는 귀신 새끼들이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해서 막 너 뭐 괜찮아? 힘들지 마 이렇게 해주는 그걸 즐기는 거야, 이런 애들이. 너무 싫어 나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설계는 뭐가 문제예요? 어떤 만약에 연극성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안 좋은 일을 당했대. 그 이야기를 얘기해. 정말 힘들었겠다. 에서 끝이지만 이렇게 설계가 들어간 연극성 소시오패싱에는 얘가 지금 힘든 이유가 나야. 와타시야. 얘가 하늘 보고 한숨 쉬고 죄송한데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지랄하고 막 힘없고 맥없고 불행해 보이고 막 우울하고 이게 나 때문인 거야. 이런 설계가 들어가 버리니까 아까 뭐 용역비를 줬어야 된다 어쩌나 수십 번 얘기했죠. 수십 번 얘기했죠. 돈 드린다고 안 했을까요? 영상 수익 나오는 거 몇 대 몇으로 수익 배분한다고 안 했을까요? 다 했죠. 안 받는다는데 어쩔 거야. 뭐 기절시킨 다음에 지갑에 넣어? 계좌번호 뭐 해킹해가지고 뭐 억지로 넣어? 안 받는다는데 어쩔 거야. 안 받은 이유? 미안하게 만들려고. 그럼 이 순수하고 순진한 이 여자는 내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사람한테 무급 편집도 받았고 무급 촬영도 받았고 이 사람이 만들어준 이 결과물로 전에 내가 올리던 것보다 몇 배나 조회수도 나왔고 구독자도 많이 오르고 있고 미안한 거지. 이러니까 이 미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설계를 했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미안해버리니까 좀 욱해서 한 거긴 해. 그 스킨십 없는 조건이라면.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일본 멜로 같은 걸 많이 봤고 일본 순정 만화도 많이 봤어요. 1회에도. 특히 뭐 아이즈 같은 작품들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 일본 중고등학교 연애물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클리셰가 있는데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남녀. 남자애가 어느 날 여자애를 옥상 같은 데로 불러요. 학교 옥상 같은 데를. 뭔데? 따까따끈 또 장난치려 그러지? 근데 이 새끼 표정이 진지해. 뭐야? 왠지 발그레지는 여자애. 뭔데? 말해. 유이짱 뭐야? 스키다요. 에?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사실 예전부터 좋아했어? honki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하스카시. 대답은 이요. 아? 이요? 아! 나라도 괜찮다면. 이게 일본 학생 연애물의 클리셰예요. 이요? 나라도 괜찮다면. 와타시 모 이다로. 대충 알아들어. 그 아이는 이런 멜로를 알까요? 우리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모두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뭐 물론 남녀 주인공의 얼굴이 박살나고 뭐 이런 현실성 반영은 있겠지만, 우리 모두 뭐 그런 간질간질한 그런 과거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막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썸을 타본다든지, 연애도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첫 연애를 막 중학생 때 막 이렇게 해본다든지, 성인이 되어서 막 대학생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연애를 해본다든지 할 때 막 그런 간질간질한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바로 좋아요. 이요? 허락한 거예요? 단 스킨십은 없어. 괜찮아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라는 게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다. 스킨십 없어 못생겨서 죽어도 못 만져 키 작아서. 이게 이렇게 슬픈 노래였나? 이게 이렇게 슬픈 연애였나? 이 슬픈 노래였나? 이게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 있어. 이쯤에서 유행어 한번 하고 갈까요? 올해가 신데모 시누토 시데모 스킨십 다메데스. 올해가 신데모 시누토 시데모 스킨십 나이자까. 러브 딜리버리 실패한 스토리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러브 딜리버리 2편으로 한번 영어랑 중국어도 해주세요. 내년쯤에 한번 준비해서. 올해가 쫑쫑 과 시키고 스킨십. 내년에 제가 중국어를 배워서 영어를 배워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뭐냐 근데? I'm gonna die. If I die. 태국어 같아요는 새끼야 이씨. even if I die야? 어렵네 영어. 포기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그 둘의 아름다운 연애가 시작됐답니다. 저 지금 리섭님의 연애 이야기를 그냥 저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깜빡하고 안 썼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유사성이 있다면 존나 우연임. 사실과 유사성이 있다면 존나 우연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존재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연애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는 하남자였어요. 참 우연찮게 요번 주에 방영됐던 나는 솔로를 보면 그 에피소드에 어떤 남자분이 나오고, 근데 그 남자분이 현재 여초 사이트에서 어마무시하게 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분이 여자 중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옥순님에게 어떤 좋은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뭐 뽀뽀한 것도 아니고 뭐 사귀기로 한 것도 아니고 막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온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너 아까 옥수님 있죠? 옥수님이 내 말 들어봐. 옥수님이 내 보고 나를 찍을 걸 했는데,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어안이 벙벙해가 대답을 못했다.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거를 10번 하고 다녔어 진짜. 이걸 진짜 10번을 하고 다님. 사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님. 노래 신청이 들어왔네요. 못 참겠는데. 여러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메 다네 다메유 다메 나노유 안타가 스킨십 무리 데스네 스킨십 부 나이노
愛子はどう愛してる私の彼女짠 완성도가 좀 떨어지네요. 예. 스킨십이 없지만 바보처럼 연애를 해버리는 바보 같아. 빠까미타이. 뭘 고소당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연애 이야기 방송에서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걸 왜 니들이 정해요? 아니, 한국은 발언의 자유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인터넷에 있는 이런 뭐 연애 이야기 같은 거 가져와서 내가 내 방송에서 말도 못해요? 진짜 사고 구조가 유인원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냐 또. 그래서 걔 연애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걔가 여기저기 온 동네 방네 다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일단 푸사를 마치 스킨십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같이 막 이렇게 같이 촬영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순간 캡처 같은 걸로 동영상을 찍다 보면은 순간 캡처 같은 걸로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스샷을 딸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스샷을 카톡 푸사로 해놓는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나 이 편집 관련된 영상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네 번째에 낀 반지를 보여주며 예. 연애하고 있다. 뭐 제 여자친구 오케이 누구요? 그 사람 유튜버 아니? 예, 유튜버 맞습니다. 그 여자 유튜버가 제 여자친구입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저 애는 내 여자랍니다. 이 지랄을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압구정에서. 밤에 민원도 들어왔어요. 어떤 미친놈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심지어 계속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저 애는 내 여자랍니다. 사랑이 그기 전에 손 한 번만 제발 잡아주세요. 이 지랄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압구정에서. 그래서 얘기가 돌고 돌다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그 착한 여자분 귀에도 들어갔겠죠. 딜롤릴롤릴롤릴. 여보세요. 은지야 오랜만이다. 왜? 뭐 큰일 났어? 왜? 너 그냥 사겨? 그게 좀 말하자면 긴데 뭐가 길어 미친년아. 외로우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그딴 걸 사겨? 아니 은지야 들어봐 내 말 좀. 듣긴 뭘 들어 너 진짜. 너 지금 빨리 나와. 내가 다른 남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빨리 나와 너 지금. 릴롤 이 뒷자리 1, 2, 3, 4는 쟤야. 오빠 무슨 일이야? 너 혹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오빠? 갑자기 전화해서. 나 다음에 그런 거 만나서 나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야? 자, 그러지 말자 우리 행복했잖아. 우리 좋았잖아. 우리 추억 망치지 말자. 그런 연극 그만둬. 저기 오빠 그게 뚜뚜뚜뚜뚜 자기 학대 그만둬. 지금 도시괴담입니다. 이 과장 눈물 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거의 울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뭐 한 6년째 이렇게 썰을 풀고 살고 있죠. 저는 사실상 이 오송의 만담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제가 동네에서만 만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만담이 전 세계에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오류가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지만 이 정도로 슬픈 사연이 있었던가. 나이 데스네. 또
스코쿠 카나시 토끼 스토리 데스네. 아 슬슬이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2로 이거 나와야 돼. 아무튼 이 착한 여자분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분도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고 자기 학대를 멈춰라. 왜 자기 파괴를 하냐. 유튜브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만하는 게 맞지 않겠냐. 혹시 뭐 빚을 졌냐. 사채꿨냐. 뭐 이런 말까지 듣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좀 이야기 안 하고 다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푸사도 내려줬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스킨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던데 일부러 그런 거냐. 무슨 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여기가 너무 예뻐서 채광이나 채도 같은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스샷을 올린 건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마침 너 말 잘했다. 너는 왜 우리 사귀는 거 주변에 얘기 안 하고 카톡 푸사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에 연애중 같은 것도 안 올려? 나는 그 막 그렇게 막 연애하는 거 막 알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내가 손 잡아달래? 어깨 동무 할 수 있게 해달래? 내가 뭐 머리 쓰다듬을 수 있게 해달래? 만질 수 있게 해달래? 팔짱 껴달래?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 그냥 나랑 연애하고 있다 그거 올리는 거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그래. 아 생각났다. 굿 아이디어. 네가 카톡 푸사나 SNS에 내 얼굴 올릴 수 있는 방법 생각해냈다. 왜 근데 뭔데? 네가 생각할 때마다 이상한 일 벌어지잖아. 나 지금 이대로 렉서스 타고 그냥 사고 나버릴게. 사고 나서 안타까운 일 일어나 버릴게. 그러면 그 부고 소식이라도 네 SNS에 올라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내가 네 SNS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나 그렇게 해버릴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俺が死んでも死ぬとしても SNS 업로드 나이だから. 이거 실화냐고 자꾸 여쭤보시는데 실화 아닙니다. 지금 몇 번을 써놨죠.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사실과 유사성이 있다면 존나 우연입니다. 저는 이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근데 심지어 그 이야기를 리섬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고 이제 저의 상상력을 더해서 재미있게 여러분한테 풀어드리고 있는 거지. 이 이야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짠하다. 진짜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좀 짠한 마음이 올라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 인간이니까. 우리 모두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전까지 좀 재미있게 봤고 진짜 하남자네 진짜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다가도 여기까지가 진행되면 좀 짠해버려요. 너무 불쌍해버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착한 여자분도 뭐 확연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귀고 있음을 인정하는 얘기를 좀 하게 되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하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인생에 운이 좋다면 한 번쯤 나보다 굉장히 급이 높은 여자하고 사귈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운이 좋게도. 그리고 그럴 때 이 관계는 시한부 관계다. 언젠가는 이 관계가 끝난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정말 즐겁게 연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내가 가질 수 없는 여잔데 그녀를 갖기 위해서 내가 막 조마조마하고 자꾸 뭐 무언가를 노력하고 그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단축될 뿐 절대로 그 여자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선녀와 나무꾼처럼 애기 3명 만들면 그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애기 나오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세상이고 너무 쉽게 아이가 있더라도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이 여자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 옆에 두게 만들려고 무언가 수작질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와 만날 수 있는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게 최선이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추억으로 남고
그렇게 그녀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어, 음,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그래. 안 놀래? 예상했어. 내가 어떻게 널 갖겠어. 뭐 그렇게 말하지 마. 미안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고 헤어질게. 고맙다. 꿇어. 만약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달 뒤에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자기 급에 맞는 남자를 만났겠죠. 그 몇 달간. 그리고 안 좋게 이별을 했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이럴 때 안전하고 나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오빠, 잘 지내? 그럭저럭. 뭐 해? 솔랭? 롤 못 끊었구나? 시간 돼? 되지? 갈까? 그날 해요. 그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나보다 괜찮은 애랑 사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떠날까봐 불안하잖아요. 불안할수록 빨리 떠납니다. 그리고 개같이 헤어질수록 그 다음에 보너스 타임이 없어집니다. 떠날 걸 알면서도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 최대한 길게 만날 수 있고요. 그래도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고 나서 몇 달 혹은 뭐 한 1년쯤 뒤에 베네핏이 옵니다. 한두 번 더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아세요. 난 그걸 몰랐어. 아쉽네요. 존나 아프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형 말대로 했는데 3년째 연락 안 오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군대 갔나? 장기인가?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여자분이 너네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 급에 맞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결혼까지 하면 당연히 연락이 안 오죠. 근데 헤어지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오빠. 뭐야? 3년 만이네. 오빠 뭐해? 나 랭크. 티어는 플랫. 풀딸이 여전하구나. 나 확인해 볼 게 있어. 뭔데? 우리 주적이 누구야? 북한? 합격. 우리 집으로 와. 군인이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착한 여자분은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죠.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뭘 여기까지? 누구 마음대로 여기까지? 네 유튜브? 네 유튜브 구독자 숫자 늘어난 거? 그거 내가 만든 내 유튜브야. 헤어지자고?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내가 만든 내 유튜브야. 당연히 거부하고요. 밤마다 술 처먹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연병을 하고요. 그렇게 정말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부적절할 정도로 개쌩 난리 연병을 떨고 결국 이별을 해냅니다.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진짜 해낸 거예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에요. 이별한 거. 이별 과정에서 뭐 그거 내놔. 그것도 내놔. 이것도 내놔. 너 이제 머리 못 말려? 내놔.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구독자도 내놔. 구독자를 어떻게 줘? 그 나 때문에 올라간 구독자잖아. 구독자 내놔. 돈 줄까? 돈 필요 없고 구독자 내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별을 하고 이제 이 여자분 입장에서 조금 복을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처럼. 개새끼. 번호 지우는 중. SNS 차단, 카톡 차단 다 차단했어요. 여행이나 가볼까? Next stop is LA. LA Station. 제가 죄송한데 외국을 안 나가봐서 비행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송에 살아서 KTX만 존나 타봤거든요. 죄송합니다. LA를 가서 힐링을 하시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죠. 미안해요. 한국?
Hi, I'm Korean. Nice to meet you. 나 잠깐. 사랑해요. 한국말 잘해. 이제 미국에서 중국계 미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딕빅은 나가라 이 새끼야. 패고 싶네 지금. 야, 지금 아름다운 이야기하는 파트인 거 안 보여? 중태양을 만나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 착한 여자분은 느꼈어요. 똥차가고 포르쉐. 바로 느꼈습니다. 언니들 말이 맞구나. 똥차가고 벤츠라더니 나는 여태까지 착하게 잘 살아서 똥차가고 포르쉐. 그리고 실제로 그 남자는 포르쉐를 몰았습니다. 그 남자의 포르쉐를 타고 할리우드도 가고 골든 스테이트도 가고 금문교도 보러 가고. 똥차 아니고 경차. 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누려야지. 그리고 이 착한 여자분은 이제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였죠? 스킨십 없는 조건이라면 라고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한 거. 두 번째 실수는 이 행복한 미국 여행을 SNS에 올린 것. 있자. 그래, 있자. 응. 나도 편집해가지고 100만 유튜버 돼가지고 더 예쁜 여자 만날 거야. 아니야. 100만 유튜버 되면 너한테 청혼할 거야. 내가 지금 부족해서 네가 떠난 거야. 내가 구독자도 더 많아지고 돈도 더 많아지고 옷도 더 잘 입게 되면은 넌 돌아올 거야. 편집, 분노의 편집, 진심 편집. 인스타나 보자. 응? 이게 뭐야? 이거 남자 손 아니야? 이게 뭐야? 응? 또 업데이트.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아니 나랑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이 새끼. 너 연애 매너 금문교에 유기했어?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복수한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던 전 남친? 걔가 다 보고 있다는 거를 깜빡했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죠. 뭐 스킨십도 없는데 뭔 남친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 입장이잖아. 그래서 이 아이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큰 충격에 빠져요. 왜냐? 자기랑 그렇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몇 주의 기간을 지내고 자기 입장에서는 사귀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잖아. 엄청 잘해줬잖아. 내 입장에서는. 야, 생각을 해봐. 야, 남자 기준에서 생각을 해볼게. 나 남자야, 유튜버야, 사실이죠. 근데 내가 학고라고 쳐봐. 내가 한 구독자 7, 8천 명쯤 있다고 쳐. 어떤 여자한테 연락이 왔어. 나가서 만나봤어. 뭐 그냥 그러네. 안녕하세요. 근데 얘가 편집을 좀 쳐. 이렇게 편집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막 포트폴리오도 갖고 왔어. 그 패드로 보여줘. 근데 내가 봐도 되게 괜찮은 거야. 막 나도 예쁘게 나오고 멋지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거 한번 편집하는데 비싼 거 아니에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공짜로 해드릴게요. 왜 공짜로? 이렇게 좀 구독자가 많지 않은 분을 제가 이렇게 PD를 해드려가지고 구독자가 많아지고 이런 게 이제 다 제 경력이 되고 제가 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저도 이제 목표하는 바가 있어. 서로 윈윈이다 이거죠. 그러실까요? 공짜로 촬영해줘. 날 새서 편집해줘. 얘가 영상 마이박스에 올려뒀어요. 예. 진짜 너무 재밌는데? 기대된다. 업로드 했더니 이전 영상보다 저기 조회수가 막 3배, 4배씩 나오고 너무 좋지. 근데 그 여자가 사실은 저 흑자 오빠가 좋아요. 무리. 안 됨.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은 안 하는 조건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이런 걸 받았어 봐. 그 여자는 정말 헌신적인 여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헌신적인 남자였죠. 엄청 잘해줬잖아. 근데 여자를 뺏겼어. 물론 이 남자 기준입니다. 뺏긴 적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건 사귄 것도 아니니까. 테크니컬리 사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도 사귄다고 하는 거는 물론 여러 기준이 있겠고 사람마다 다르고 한 게 있겠지만 문화마다 다른 게 있겠고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야 사귄 거다? 자야 사귄 것도 아니죠. 정기적으로 자야 사귄 거다? 정기적으로 자야 사귄 것도 아니죠. 그냥 파트너죠,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 너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함께 하며 잠도 잤을 때 우리가 사귀진다고 하는 거잖아. 사실 사귄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사귀었는데 어떤 남자한테 뺏긴 거야. 왜 뺏겼는지를 봤어. 일단 키가 나보다 20cm가 커. 그리고 포르쉐를 타. 영어를 잘해 나보다. 이 아이의 자아는 거기서 조금 깨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왜 그래? 진정해 아들아. 조금 깨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identify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중국인한테 여자를 뺏긴 게 아니고 내가 깐 거다. 내가 깐 거야. identify. 내가 깐 거야. 성공한 남자가 인플루언서 여자를 만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identify. 완료. 이 아이한테는 업로드 버튼이 게시 버튼이 아이덴티파이인 거예요. Q 같은 거예요. 우리가 헬스를 해도 스쿼트 내가 200을 들어가. PR이야. 큐잉이 있어야죠. 훅, 라이, 웨이, 헐. 큐잉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나만의 어떤 그 뭘 하기 전에 하는 뭐 그런 무슨 행사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얘도 이걸 아이덴티파이를 게시, 업로드 이걸 눌러야만 해. 이게 큐잉이야. 이게 루틴이야.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그래.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SNS를 많이 싸냐. 그 싼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게 완료 버튼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완료를 하는 버튼인 거야. 안 올릴 수가 없어. 세종아 고맙다. 딴 사람들도 돈 내고 보면 좋겠는데 안 누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덴티파이 한 거를 거기다 쓰고 업로드를 눌러야지 완성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리얼리티한 1인극 같은 거야.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버려졌어. 난 쓰레기야.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야. 왜 내가 쓰레기가 아닌데 나 버려졌잖아. 아니야. 네가 버린 거야. 내가 버렸어? 네가 버린 거야. 내가 버렸어? 핸드폰 좀 줘봐. 여기 유명 성공한 남자가 인플루언서 여자를 만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게시하기를 눌러주렴. 이거 파란 거? 눌러. 푸시. 자, 이 게시글을 봐. 응? 성공한 남자가 인플루언서 여자를 만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난 성공한 유튜버야. 내가 인플루언서 여자를 만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리얼리티한 1인극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NS를 안 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내가 깐 게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쓰레기가 아니게 되는 거야. 명령기에 감동받아 첫 도내합니다. 위즈덤 고맙다. 함광태 돈 내고 봐야 하는 방송이었다니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보다 슬픈 이야기, 그의 눈물이 모여 호수가 되었다. 이츠 단지 레이크? 이게 뭐야? 단지가 뭐야 뜻이? 나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황장군 연극 영화학과 전공했는데 병들겠네. 아무튼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쇼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도 알았어요.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 아이덴티파이는 뭐냐면 몰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났어요. 등 뒤에 손이 안 닿아가지고 등을 다쳤어요. 그래서 메딕
불렀어. 메딕이 왔어. What's going on? My back, my back. Hand don't touch. 돌아, turn. What's going on my back? 그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 일단 몰핀 놔줄게. 오케이. Give me the one shot. 이 편지를 미시시피에 있는 제인에게 전해줄 수 있어? 오케이. Bro. 몰핀이에요. 모르펜티파이흠. 자기도 알아. 이걸 인스타를 아무리 싸도 유튜브 게시물을 아무리 싸도 몰핀이야. 치료가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의 고통을 멈춰줄 뿐인 거지 해결책이 아닌 걸 자기도 알아. 술에 깨면. 행오버와 함께 찾아오는 현실과 상상의 그 괴리 때문에 오히려 괴롭다는 걸 알아. 그래서 매일 밤 술을 마시고 Identify. 내가 깐 거야. 내가 안 만난 거야. 하지만 다음날 행오버와 함께 일어나서 헤데이크. 몇 개를 싼 거야. 쟤는 없는 거지. 없는 거지. 낮에는 몰핀이 듣지를 않아. 오늘 2시간 잤다며 컨디션 왜 이렇게 좋아? 낮잠 잤죠. 구애로 여자한테 무급 노동을 해줬는데 어느 순간 구애의 성격인 걸 알았지만 사랑을 받아줄 수 없다면 그때부터 거절하거나 3번 사양은 한국인 미덕이므로 너댓 번 이상 앞으로 돈 들이고 일 맡기고 싶다고 해야 하지 않나요? 무급 노동 받다가 딴 남자 만나러 간 여자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죠. 무급으로 노동을 해주고 사귀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뭐 흔하게는 뭐 카페 여사장이 있어. 어떤 남자가 좀 호감이 가서 자기 사실은 뭐 지금 하는 일도 없고 한데 좀 도와드리겠다 해서 거기서 뭐 커피도 내리고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싶어서 남자가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학을 띄는 거야. 이랬을 때 그 여자를 비난할 수 있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여자가 이 정도로 학을 띈다는 거는 그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큰 거야. 레벨 차이가 큰 거야. 그 여자가 뭐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라면 남자 새끼는 뭐 브론즈나 뭐 아이언 뭐 이런 건 거야. 그래서 그 업장에서 도와주는 그 시간 자체로 만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업장에서 그 여자를 도와주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게 불가능해요. 뭐 가끔 같이 차도 타고 가끔 같이 뭐 이렇게 밥도 나눠 먹고 한다면 그런 시간 자체가 이 남자한테는 인생에서 다시 가질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가치인 거예요.